스튜디오의 클로이입니다.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주제는 크게 이렇게 5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 제가 최대한 많은 내용을 담으려다 보니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요. 바쁘신 분들은 타임스탬프 기능을 활용해서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보세요. 저는 구형 에어랩만 사용하다가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에어랩과 슈퍼소닉을 같이 구매했는데요. 제가 슈퍼소닉을 구입하기 전에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슈퍼소닉 쓰면 머리가 얼마나 빨리 마를까? 그리고 슈퍼소닉이랑 에어랩의 드라이기 기능이 차이가 있을까? 있다면 어느 정도일까? 였거든요. 저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테스트해봤습니다.
장점으로는 첫째, 머리가 빨리 마른다. 둘째, 다양한 도구로 세심하게 말릴 수 있고 일반 드라이기에 비해 스타일링하기 수월한 편이다 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아까 머리 말리는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슈퍼소닉이 머리 말리는 시간을 많이 단축시켜 주는데요. 이게 가장 큰 장점, 슈퍼소닉을 구입하는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그 밖에도 파마머리, 생머리, 잔머리가 많은 곱슬머리 등을 위한 다양한 툴이 있다는 점도 세심함이 보이는 장점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단점을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단점은 비싼 가격입니다. 구입 전에 과연 드라이기 하나에 거의 50만 원을 주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내가 군중 심리에 이끌려 과소비 혹은 충동 구매를 하는 것은 아닐까? 에어랩과 기능이 겹치는 건 아닐까? 하는 등등의 고민을 하게 만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가격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까 보셨죠? 저는 기존의 3만 원대 드라이기로도 크게 불편함 없이 사용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구입 전에 1,000원 빠진 50만 원이라는 가격이 비싸게 느껴졌고요. 제가 구입 후에 만족하는지 가격 대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는 다음 결론 파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단점, 제가 생각하는 슈퍼소닉의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한데요. 바로 무거운 무게입니다. 살면서 드라이기를 쓸 때 무거워서 팔이 아프다라는 생각을 슈퍼소닉을 쓰면서 처음 해봤어요. 구입 전에 슈퍼소닉 후기를 찾아볼 때 무겁다는 평이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구형 에어랩을 사용해봤고 또 드라이기가 무거워봤자 얼마나 무겁겠어 라는 생각으로 그냥 가볍게 넘겼었는데요. 처음 사용하자마자 1분도 안 돼서 바로 팔이 아픈 거예요. 그냥 양품 확인하고 들어보고 할 때는 진짜 좀 묵직하네 이 정도였는데 직접 머리를 말리면서 사용하니까 진짜 팔이 아파요. 상품평에서 종종 무겁다는 평들이 이래서 나오는 거구나 뼈저리게 느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플라이어웨이 기능, 코안다 스무딩 기능 있죠. 잔머리를 감춰주는 기능, 그 기능을 가진 툴이 슈퍼소닉에도 있고 에어랩에도 있는데 웬만해서는 에어랩으로 사용합니다. 같은 툴, 비슷한 기능이면 무조건 에어랩으로 선택할 것 같아요. 공홈에 나와 있는 정보에 따르면 슈퍼소닉은 0.66kg, 에어랩은 0.57kg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숫자상으로 보면 얼마 차이 안 나 보이지만 실제 사용할 때 느끼는 체감상의 차이는 엄청 큽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 단점은 짧은 전선의 길이입니다. 같은 기능이면 슈퍼소닉보다 에어랩을 선택하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이 줄의 길이가 될 것 같은데요. 슈퍼소닉의 코드 길이는 1.8m로 에어랩 2.68m보다 많이 짧습니다. 전문가용 슈퍼소닉은 3.3m라는데 왜 유독 일반 슈퍼소닉만 이렇게 줄을 짧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줄이 짧기 때문에 사용할 때 종종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마지막 단점으로 꼽았습니다. 에어랩의 첫 번째 장점은 다양한 툴로 여러 가지 스타일링이 가능하다는 점, 즉 실용성입니다. 에어랩은 슈퍼소닉의 드라이 기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거기에 더해 브러쉬와 배럴 등의 다양한 툴이 있어서 웨이브부터 스트레이트 뿐만 아니라 C컬, CS컬, 긴 머리, 중간머리, 단발머리, 커트머리 등등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스타일러입니다. 살면서 머리를 바꿀 때가 있잖아요. 긴 머리를 단발로 자르기도 하고 짧았던 머리를 기르기도 하고요. 보통 머리 스타일이 바뀌면 거기에 맞게 스타일링 도구도 다시 구입하게 되는데요. 에어랩은 이거 하나로 다 커버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매우 실용적인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어랩의 두 번째 장점이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머리를 말리면서 동시에 스타일링이 가능하다. 즉 시간을 절약해준다는 점입니다. 저는 고3 때 두발자유가 된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인생을 긴 머리로 살아왔고 또 파마는 머릿결이 상하기도 하고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잘 안 나와서 웬만하면 안 하는 편이에요. 시간을 단축하고 편할 것 같아서 파마를 해도 결국 말릴 때마다 케어를 해야 컬이 살고 저는 그 관리하고 세팅하는 게 더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몇 번 해보고 마음에 든 적도 없고 불편해서 그 뒤로 쭉 제가 매일 직접 스타일링을 하고 다니거든요. 저의 긴 머리와 일반 드라이기 기준으로 머리를 말리고 고데기로 스타일링을 할 경우에 최소 40분 이상 걸립니다. 고데기 자체만 보면 10분 정도면 끝나지만 머리를 드라이기로 완전히 말려도 머리에 수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고데기가 잘 안 먹거나 금방 다시 풀려버리기 때문에 완전히 바싹 말리고도 어느 정도 수분이 완전히 날아갈 때까지 기다리기까지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는 약속이 있으면 최소 2시간 전에는 머리를 감아야 했는데요. 에어랩으로는 말리면서 바로 스타일링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이 단축되더라고요.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도 않고 무엇보다 가장 귀중하잖아요. 에어랩은 시간을 엄청 절약해줍니다. 에어랩의 세 번째 장점은 머릿결 손상이 덜 된다입니다. 저는 이미 오랜 시간 제 머리를 직접 해왔기 때문에 고데기로 인한 머릿결 손상은 최소로 하는 저만의 요령이 나름 있는 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에어랩을 사용한다고 특별히 머릿결이 전부 다 보호
보호되는 느낌은 크게 없어요. 고데기를 매일 썼어도 기존 저의 방식으로도 머릿결이 상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자기만의 요령, 그런 방식 없이 하는 일반적인 사용을 기준으로 보면 에어랩이 머릿결을 훨씬 덜 상하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수분을 말리면서 스타일링하는 원리가 완전히 건조된 머리에 고열을 또 가하는 스타일링에 비해 당연히 덜 자극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또 에어랩 자체에 열 제어 시스템이 있어서 온도를 150도 이하로 유지하고 과도한 열 손상을 방지해줘요. 제가 사용하는 일반 고데기는 보통 180도로 사용을 하거든요. 온도만 놓고 봐도 확실히 에어랩이 훨씬 덜 자극적이겠죠? 단 에어랩을 사용할 때도 과도하게 열을 가하면 머리가 상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에어랩을 맨 처음 구입했을 때 손에 익지 않아서 센 열로 약간 오래 했더니 바로 머리끝이 지글거리더라고요. 저는 정수리 쪽 머리가 굉장히 얇아서 조금만 잘못해도 바로 손상이 되거든요. 어쨌든 잘만 제대로 사용하면 에어랩이 일반 고데기에 비해서 머릿결 손상이 덜한 것은 확실합니다. 에어랩의 네 번째 장점은 일반 가열식 헤어스타일러 대비 사용하기 안전하다입니다. 고데기 사용에 서툰 분들은 종종 고데기를 사용하다가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잖아요. 서툴지 않더라도 유독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가끔씩 실수를 하기도 하고요. 일반적인 고데기나 매직기 등의 가열식 스타일러는 언제나 화상의 위험이 있는데요. 특히 아기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에서는 가열식 제품들이 진짜 위험하죠. 저도 집에 호기심이 왕성한 4살짜리 아기가 있는데 고데기를 사용할 때는 꼭 화장실에서 문을 닫고 하고 다 한 뒤에는 아기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올려서 식히거든요. 혹시나 아기가 잡아당겨서 떨어질까봐 전선 코드까지 돌돌 말아서 위에 올리느라 매번 번거로웠는데 에어랩은 그런 걱정이 없어서 훨씬 편하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물론 에어랩도 일정 시간 사용하고 나면 배럴이 뜨거워지고요. 툴을 빼면 보이는 본체 안쪽 그물망은 매우 뜨겁기 때문에 위험한데요. 그래도 일반적인 고데기에 비해 훨씬 안전해요. 어쩌다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발생할 수도 있는 0.00001%의 사고라도 위험을 방지할 수 있어 보다 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 에어랩에도 단점은 있는데요. 첫째, 비싸다. 둘째, 가격 대비 마감이 깔끔하지 않다. 셋째, 신형의 경우 배럴에 아주 가끔씩 머리가 낀다. 슈퍼소닉과 마찬가지로 에어랩 구입에 앞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가격이 아닐까 싶은데요. 심지어 에어랩은 슈퍼소닉보다 20만원이 더 비싼 1,000원 빠진 70만원이기 때문에 가격이 결코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가격이면 무슨 금태라도 둘러나 싶지만 실제로 에어랩의 마감은 아쉬운 부분이 많죠. 이건 사실 슈퍼소닉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전에 올린 양품 확인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제가 구매한 신형 에어랩과 슈퍼소닉에 모두 유격이 있었고 다이슨 측에서 지극히 정상이라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슈퍼소닉에 있는 플라스틱 노즐들도 스크래치가 몇 군데 있었는데요. 어차피 교환을 해도 거기서 거기일 것 같아서 그냥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거의 2달 가까이 사용하면서 느낀 단점인데요. 신형 웨이브 배럴 사용할 때 아주 가끔씩 머리가 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웨이브를 말고 배럴을 뺄 때 머리가 살짝 끼는데 또 이게 바로 다시 빠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어디에 왜 끼는 건지 위치를 못 찾았거든요. 이건 찾게 되면 제가 댓글로 추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머리가 빠지거나 끊기거나 하는 강한 정도의 낌도 아니고 매번 사용할 때마다 반드시 발생하는 일도 아니라서 딱히 이것 때문에 불편하다 하기도 애매해요. 그래서 큰 단점은 아니지만 구형 에어랩을 사용할 때는 단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신형 에어랩만의 작은 단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슈퍼소닉 있는 사람들도 에어랩은 사면 좋고 에어랩 있는 사람들은 슈퍼소닉 굳이 안 사도 되고 슈퍼소닉과 에어랩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면 고민 없이 에어랩을 선택한다 입니다. 일단 기능적인 면에서 슈퍼소닉은 말리는 기능에만 충실한 드라이기이고 에어랩은 드라이기 플러스 다양한 스타일링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게 에어랩이 압도적으로 활용도가 높아요. 머리 말릴 때만 쓰느냐, 머리 말리고 스타일링 할 때까지 쓰느냐의 차이니까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슈퍼소닉이 머리가 월등하게 빨리 마르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슈퍼소닉이 더 강한 느낌이 있지만 직접 말려보니 그 차이가 엄청 크지는 않아요. 아까 테스트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저의 긴 머리 기준으로 1분 내외 정도의 차이가 나고 심지어 제가 주로 사용하는 슈퍼소닉의 젠틀 드라이 노즐은 에어랩과 거의 비슷하게 마릅니다. 저보다 머리가 짧은 분들은 차이가 더 적게 나겠죠? 그리고 생머리인 저의 기준에서 슈퍼소닉의 노즐 활용도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저는 젠틀 드라이 노즐만 사용하고 남편은 스무링 노즐을 사용하더라고요. 콘센트레이터는 평소에 드라이기에 롤빗을 감아서 머리 하시는 분들은 잘 쓰시겠지만 저는 사용할 일이 전혀 없고요. 플라이어웨이 노즐은 에어랩에도 있어서 가벼운 에어랩으로 사용하는 편이고 디퓨저도 쓸 일이 없더라고요. 후기에서 봤을 때 두피에 사용하는 분이 계신다 하여 저도 해봤는데 전혀 시원한 것도 모르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슈퍼소닉을 제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느낌이고 그냥 에어랩만 샀어도 충분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에어랩은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고요. 에어랩 자체도 구형보다는 신형에 만족도가
만족도가 훨씬 큰데요. 저는 실제로 구형 에어랩을 구매했을 때 후기 올리려고 언박싱부터 머리하는 영상까지 다 찍었다가 막상 사용하면서 만족도가 명성 대비 그저 그렇네 싶어서 따로 추천하는 후기를 올리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사용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중간에 처분을 했었고요. 그런데 별로인 것 같아서 처분을 했는데 막상 있다가 없으니까 갑자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신형으로 구입을 했고 완전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구형을 사용할 때는 손에 익지 않아서 불편했고 신형은 이미 어느 정도 손에 익은 상태에서 필요에 의해서 다시 구매를 한 거라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형의 스무딩 노즐과 양방향 배럴에 너무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형 에어랩의 만족도가 훨씬 크고 진짜 잘 샀다. 가격이 비싸지만 그만큼 저의 시간을 절약해주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합리화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존에 너무 만족하면서 사용 중인 나만의 스타일링 제품이 있어서 에어랩의 스타일링 기능이 전혀 필요 없고 정말 단순히 말리기만 하겠다 하는 분들은 당연히 슈퍼소닉 사시는 게 나을 거예요. 굳이 20만 원이나 더 주고 불필요한 기능을 구입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머리를 말리고 스타일링까지 이거 하나로 다 하고 싶다 하는 분들, 평소에 고데기를 잘 못해서 스타일링을 포기하거나 매번 미용실에 가서 드라이하는 분들, 똥손이라 아무리 하고 싶어도 고데기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처럼 머리가 길어서 말리고 스타일링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분들은 에어랩을 구입하시면 만족도가 매우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바빠서 단 1분이라도 절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분들, 이 1분을 아껴서 훨씬 높은 가치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1분의 가치가 50만 원보다 더 높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슈퍼소닉과 에어랩 둘 다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약하면 슈퍼소닉은 굳이 안 사도 됐겠다. 에어랩, 특히 신형 에어랩은 대만족. 가격은 비싸지만 시간 절약 차원에서 보면 분명히 가격 대비 가치가 있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